같은 코 성형이라 하더라도 수술 효과가 좋은 코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 보니 저도 상담 시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이 바로 저도 코 수술하면 이쁘게 될까요? 결과가 좋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 성형을 했을 때 대박나는 코가 어떤 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성형외과 고웅열 원장입니다. 코 성형이 잘 되는 유형 첫 번째, 피부 탄력이 좋고 두께가 적절한 경우입니다. 코 수술하는 데 있어서 피부의 탄력과 두께감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본인의 코를 한번 콧대하고 코끝을 한번 만져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좋고 잘 늘어나는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제한 없이 코끝의 높이를 만들 수 있고, 또 반대로 피부가 되게 두껍고 질겨서 피부가 잘 늘어나지 않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모양대로 코를 높이고 코끝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코 높이를 높이게 되면 추후에 코끝이나 콧대의 모양에도 변형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혹 환자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신 피부의 한계보다 훨씬 더 많이 높여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담 시에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요. 이렇게 무리하게 코끝을 세우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약한 쪽으로 코끝이 돌아간다든지 또는 코끝이 남들보다 쉽게 처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해부학적인 구조의 한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무리가 가지 않는 선 정도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또 피부가 너무 얇은 것도 좋은 거는 아닙니다. 피부가 너무 얇으신 분들은 수술이 잘못되어서는 아니지만 넣은 실리콘 보형물이라든지 또는 코끝에 넣는 연골 같은 것들이 비쳐 보이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너무 얇으신 분들은 또 너무 무리해서 높이를 높인다든지 너무 두꺼운 보형물을 쓰는 거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 성형 잘 되는 유형 두 번째, 콧대의 폭과 코뼈의 크기가 적절한 경우입니다. 이 코뼈의 골격 자체가 옆으로 너무 퍼져 있게 되면은 코가 낮아 보이게 되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중성스럽고 인상이 강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랫부분의 연골도 너무 넓게 되면은 아무리 이거를 수술로서 줄여준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콧대와 코뼈의 너비가 적절한 분이 가장 수술하기가 좋습니다. 물론 코뼈가 큰 분들은 절골술을 하면서 작게 만들어주고 지금보다 더 얄쌍하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절골술이라는 거는 코뼈가 들어갈 수 있는 한계는 정해져 있는 거고, 실제로 평상시에 비염이라든가 공기 길이라고 하는 내 비밸브가 좁아져 있는 상황에서는 절골술을 하게 되면 숨 쉬는 게 더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절골술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코 성형 잘 되는 유형 세 번째, 이마, 앞볼, 그 다음에 턱으로 이어지는 볼륨이 있는 경우입니다. 제가 흔히 얘기할 때 라인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건데요. 정면에서 물론 이쁜 코도 되게 중요하지만 측면에서도 누가 봐도 좋은 이쁜 라인을 갖기 위해서는 이마에서 미간, 미간에서 코로 떨어지는 라인, 그 다음에 코끝에서 입술로 이어지는 턱 라인까지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볼륨감이 있고 그래야지 누가 봐도 이쁜 코가 되는 건데, 이마가 너무 밋밋하신 분들이나 턱이 또는 너무 무턱이신 분들은 아무리 코 라인만 이쁘다고 해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결국엔 보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라인과 느낌이 나오려고 하면 적절한 이마의 볼륨감,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이쁘다고 하는 코 수술을 했을 때 얻어지는 코의 라인, 턱으로 이어지는 느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마가 너무 꺼지고 밋밋하고 무턱인데 이럴 때는 코 수술을 했을 때 효과가 없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마가 너무 볼륨이 없거나 뒤로 꺼져 있게 되면 콧대를 세우고 코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고 예쁜 코 모양보다는 오히려 코만 더 부각되어 보이고 코가 훨씬 더 커 보인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무턱 같은 경우도 턱이 원래 작고 뒤로 들어가 있는데 코끝을 더 높여주게 되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턱이 더 들어가 보이면서 턱이 더 부실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마나 앞볼, 턱에 볼륨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는 절대 없으십니다. 지방 이식이나 필러, 보형물 또는 턱끝 전진술 같은 시술이나 수술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코 성형 잘 되는 유형 네 번째는 심하지 않은 매부리가 있는 경우입니다. 매부리라는 게 물론 없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매부리를 갖고 계신 분들의 많은 분들은 평균적으로 콧대가 더 높으신 분들입니다. 보통의 매부리는 코뼈의 일부와 상외측 연골이 있는 부위의 일부에 걸쳐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매부리 있는 부분을 없애주고, 대부분의 매부리는 처진 코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처진 부분의 코끝을 위로 방향 전환을 통해서 턴해주게 되면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훨씬 더 극적인 결과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코 성형 잘 되는 유형 5번째, 코 모양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상담 시 집도의와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코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막연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만을 가지고 오셔서 그냥 높게 해주세요, 또는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또는 그냥 원장님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아름다움의 기준이라는 거는 개개인마다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담할 때 원하는 사진이 있으면 원하는 사진이나 느낌들을 갖고 오시게 되면 원하시는 모습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수술 후에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코 성형 잘 되는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코 성형을 알아보시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외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